각 계층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다른 계층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건데, 일단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물리 계층부터 볼까? 물리 계층. 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UI로 데이터를 생성.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여기 응용 계층. 엑스으로 갈게요. 표현 계층. 구조와 압축, 암호화 기능. 다 하고 나서 좀 찢어놔야겠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공간 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연결 설정, 그리고 유지,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송 계층. 공간 간 연결, 그리고 응용 계층 사이의 논리적인 통로를 제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하고, 경로 관리, 최적 경로 결정,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전송을 위한 형식 결정.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 제공. 오류 검출 기능 제공. 그 다음에 이제 7개 계층 중에서 물리 계층. 물리적인 연결과 그다음에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써놔볼까? 물리 계층은 이제 이게 뭐 영문으로 적으면, 그러니까 이 영문도 사실 외워놓는 게 나쁘진 않죠. 그래. 전송 트랜스포트 레이저. 그다음에 세션, 그다음에 표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용.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조금 줄여 쓰긴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적을 거는 조금씩 책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세요.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7번. 그러니까 응용부터 응용 표현, 그 다음에 세션. 여기까지가 이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해놓고 좀 표로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을 거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응용 교체.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은 전송 계층은 전송 계층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좀 표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모델과 이런 계층들 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층별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특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두 노드 사이의 정보 교환 시 발생하는 통신상의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한다. 그래서 프로토콜 구성 요소는 이제 형식, 의미, function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보는 형식은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부호화 및 신호 레벨 등등, 의미, 특정 이제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미에서는 이제 순서가 있겠고, 순서는 속도 일치, 그리고 순서 제어 등등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 IP, ICMP, 그 다음에 IGMP, 그 다음에 ARP, 그 다음에 RARP 이렇게 있고,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 TCP, UDP, 그 다음에 응용 계층, SMTP, 그 다음 POP, 그 다음에 텔넷, 그 다음에 SSH, FTP, HTTP, SNMP, 그 다음에 TFTP, 그 다음에 DHCP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와 도메인이 있습니다. IP 주소와 도메인. IP v4 주소 IPv4의 주소는 4개의 오펫으로 구성된다. 각 오펫은 8비트. 그래서 IPv4의 총 이거는 총 32비트이다. 각 클래스는 2는 240에서 100 사이의 대역에 있고,
IP 주소 기록을 위해 예약해 놓은 것. 그 다음에 IP 주소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해주는 것. 그래서 얘는 이제 효율적인 네트워크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요 위에 거는 표로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따로 표로 정리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서브네팅. 이제 서브넷은 이제 특정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IP 주소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죠. 그 다음에 서브네팅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네트워크 IT의 ID 비트 수를 늘리고, 호스트 ID 비트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의 기준에서 늘어난 네트워크 ID 비트는 서브넷 I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내용까지만 한번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표로 깔끔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IP V6 주소체계. 이것도 사실 표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IP 주소 비트수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헷갈리지 말라고. 구분은 이렇게, 요 슬래시를 기준으로 이쪽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 건 이걸 뜻해요. 그래서 IP 주소 비트 32비트, 네, 이어서 할게요. 비트수 32비트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 방식, 요걸로 그냥 보시면 돼요. 슬래시 한 칸 하는 거는 얘를 뜻하는 거고, 얘 비트수는 32비트, 얘는 64비트다. 주소 방식은 이제 시정 주소 방식, 그리고 일반 주소,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리고 이제 V6의 주소 방식은 자동 설정 주소 방식, 그리고 유니캐스트 주소 방식이고요. 그다음 멀티캐스트 주소 방식이고, 애니캐스트 주소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어차피 제가 표로 해놓을 거니까 그냥 있구나 하고 마세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IP 헤더의 길이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
다음에 40바이트와 확장 필드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는 IP 헤더를 이용한 기본 기능, 그 다음에 암호 및 인증이 가능, 그 다음에 QoS 관련 기능, 보안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주소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은 잠깐 예시형제를 시켜둘,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www 서비스. 이제 프로토콜 HTTP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통합한 정보 검색 시스템, 다양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ww 서비스는 분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웹 프로토콜 HTTP, 그 다음에 XML, 속, 그 다음에 WSDL, 그 다음에 UDDI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다른 개발 환경과 운영 체제에서도 상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의 종류에는 또 이제 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자 메일 메일 시스템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MTA, 그다음에 MDA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메일 클라이언트, 는 통신은 SMTP, 수신은 POP3, 는 IMAP를 이용. 그 다음에 메일을 이제 보내거나 이제 메일 서버 간의 메시지 교환은 SM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이제 우리 사용자가 우리 컴퓨터에서 확인할 때는 이거랑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웹을 사용한다. 마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 오타가 좀 날 수도 있겠는데, 멀티 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위한 표준이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ASCII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통신하기 위한 SMTP의 확장 규격.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에는 이제 FTP 서비스가 있습니다. FTP는 이제 이거 줄임말이죠. File Transfer
그 다음에 프로토콜 TCP 외에 제공되는 호스트 간의 파일 복사를 위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FTP의 통신 모드는 패시브 모드와 액티브 모드로 구분되어 있고, 자, FTP는 이제 20번이라고 하면은 일반 데이터 전송, 20번과 21번 제어 데이터 전송용, 이 두 가지의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FTP 사용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들과의 접속과 익명의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익명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FTP 서버에 접속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계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서비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비스, 호스트 이름을 기반으로 IP 주소를 변환하거나 IP 주소를 기반으로 호스트 이름을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DNS에서는 도메인을 분산된 트리 형태의 계층적 구조로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텔넷, 그리고 SSH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에서 명령 실행, 파일 복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텔넷과 SSH는 이제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 관리, 파일 편집 등을 텍스트 모드의 환경에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텔넷은 서버와 주고받는 정보를 바이트 스트림 형식으로 전송을 하고, SSH는 ES, 그 다음에 RSA 등의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텔넷보다는 SSH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H는 이제 암호화뿐만 아니라 압축 기술도 제공하고, 이 암호화를 통해서 늘어난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해서 사용자와 서버가 통신 수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다음에 NFS
NFS는 이제 네트워크 파일 자, 네트워크 이제 기반의 다른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러면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까지 외우면 좋겠지만은 사실 힘들죠. 1984년 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 에서 개발 했다라는 거고 원격지에 있는 리눅스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를 로컬 시스템의 하위 디렉토리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의 이제 파일 시스템을 나왔다고 공유해서 자신의 디렉토리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NFS는 포트 맵이 먼저 수행되어 있어야 NF 서비스가 수행된다. 포트 맵은 NFS 그다음에 NFS 이제 리모트 서로 오타날 것 같은데 혹시나 오타나는 거 있으면은 찾았다면은 고치시고 아니면 제가 또 붙여드릴게요. 연결에 가능한 데모입니다. 그다음에 요 서비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서비스는 USB 그다음에 RPC 마운티드 그다음에 SATD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업테이프 이런 대문들이 구동이 된다. 그 다음에 RPC 좀 자주 나왔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겁니다. 동적으로 서비스와 포트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포트와 서비스가 정적으로 구성될 때는 이제 경로가 EPC의 서비스 파일을 참조하지만 동적으로 포트를 할당 받아서 사용할 때 RPC in, RPC bind를 사용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외워놓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잘 외워놓는 게 좋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건 따로 정리를 해줄게요. 또 한번 아니면은 뭐 책 가지고 있으면은 책에 좀 표가 좀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참고해서 보면 돼요.